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해석학 그린의 정리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린의 정리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0학년도 전공 A 2번 문항 2점 배점의 단답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선적분 단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린의 정리는 단순 연결 영역 뒤에 경계곡선.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 구간의 아래 끝, 위 끝을 디파인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연결 영역의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을 디파인합니다. 단순 연결 영역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직관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다중 연결 영역, 즉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중 연결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에서의 시계 반대 방향은 직관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C1, C2. 그런데 다중 연결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영역의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깥 경계곡선에 대해서의 시계 반대 방향은 직관적으로 바로 디파인이 됩니다. 그런데 안쪽 경계곡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심장 쪽에 영역을 두고 걷는 방향.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그래야 되겠어요? 심장 쪽에 영역을 두고 걷는 방향.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 영역을 단순 연결 영역으로 보기 위해 경계곡선에 대한 디파인을 어떻게 해주느냐? C1 유니온 마이너스 C2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곡선에 대한 방향을 디파인하는 이유는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적분 구간의 아래 끝, 위 끝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곡선에 대한 방향을 디파인한다는 거. 그러면 이 경계곡선 위에서의 선적분, 바로 경계곡선에 의한 유개인 영역에서의 중적분. 그린 띠어름입니다. 증명은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복잡하니까 특별한 영역, 특수한 케이스. 그러면 직관적으로 바로 됩니다. 바로 X축에 우리 중적분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그럼 X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경계곡선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 C1에 대한 경계곡선에 대한 방정식이 Y1으로 둘까요? C2. 이건 X 이퀄 B죠? 이 영역에 대한 단순 닫힌 곡선이니까 C3로 정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C3에 대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C3는 마이너스 C3로 줘야 되겠죠? 매개 변수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하니까. 그리고 C4. 그래서 곡선 C에 대한 P에 대한 선적분. 그러면 P적분 함수 생략할게요. C1, C2, C3, C4. 그런데 C2와 C4는 어떻게 되겠냐면은
곡선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도 하지만 상수잖아요. 그죠? x 이퀄 x 이퀄 b, x 이퀄 a, x 이퀄 b입니다. 디퍼렌셜이 그러면 0이 돼버리죠.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C1에 대한 선적분, C3에 대한 선적분인데 실제로 벡터 방정식은 마이너스 C3로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C3로 계산할 겁니다. 그럼 이 선적분 값과 중적분, P에 대한 중적분 하면은 같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영역은 복잡하니까 이 특별한 영역에서의 그린 티어럼에 대한 증명에 대한 스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유용하죠. 이미 선적분에서 기출문제 확인해봤잖아. 단순 닫힌 곡선에서의 선적분은 이 곡선에 의한 유개인 영역에서의 중적분과 같다. 그리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피적분 함수가 상수이면은 중적분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이 영역에 대한 넓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린 티어럼으로부터 이 경우가 1이 되는 경우죠. 1이 되는 경우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해 생기는 유개인 영역의 넓이는 그린 티어럼으로부터 바로 선적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이렇게도 계산해도 돼요. 인테그랄 C의 x dy 혹은 인테그랄 C의 마이너스 y dx.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운으로 둘러싸인 유개인 영역의 넓이입니다. 그럼 x 이퀄 a 코사인 세타, y 이퀄 b 사인 세타죠. 그럼 넓이는 선적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a, b, 파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유용하게 사용되십니다. 타원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그리고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유개인 영역의 넓이는 그린 티어럼으로부터 이와 같이 계산한다는 것. 지금까지 그린 정리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9학년도 28번 문항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곡선 C 위에서의 선적분이에요. 그럼 x 이퀄 r 코사인 세타, y 이퀄 r 사인 세타. 그럼 치환적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 닫힌 곡선이에요. 그린 티어럼. 얼마나 편해요. 단순 계산이죠. 극사각형이네요. 그럼 R에 대한 적분, 세타에 대한 적분 각각 해서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88. 2015학년도 2번 문항입니다. 자, 이건 아예 그림을 줘놨네요.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원판이네요. 그러면 요 경계곡선에서의 선적분 값은 유개인 영역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그린 티어럼. 단답형이잖아요. 단순 계산이죠. 조금 복잡해 보일 뿐. 또 극좌표 변환. R에 대한 적분 따로, 세타에 대한 적분 따로. 프로비니 티어럼.
32파이가 나옵니다. (2020학년도) 전공의 2번 문항입니다. 자, 곡선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y = x의 2분의 세제곱, y = 1. 이 영역을 D라고 둬놨네요. 이 영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곡선 C에서의 선적분, 그 전에 영역 D의 넓이. 그린 띠어름이다. 그죠? 이 선적분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중적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영역 D의 넓이는 이거는 바로 중등교육과정으로 풀면 되잖아요. y = 1에서 y = x의 2분의 3을 뺀 거에 대한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죠. 이 넓이 2배 하면은 영역 D의 넓이가 나옵니까? 자, 그러면 이 곡선 C에 대한 선적분은 그린 띠어름을 쓰면은 영역 D에서의 중적분.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상수로 나타나면은 영역 D의 넓이 구했으니까 바로 계산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겠죠. 피적분 함수가 상수로 나오도록. 이전 배점의 단답형 문항입니다. 자, 영역 D의 넓이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5분의 4로 나왔어요. 자, 이제 선적분. 단순 닫힌 곡선이니까 유개인 영역에서의 중적분. 그린 띠어름. 피적분 함수 상수네요. 영역 D의 넓이 구해놨죠? 따라서 중적분 값은, 선적분 값은 5분의 8이 되겠다. 지금까지 그린 정리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린 정리단원에 대한 리뷰는 단순 연결 영역 D의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이 시계 반대 방향의 단순 닫힌 곡선에서의 선적분 값은 유개인 영역 D에서의 중적분과 같다. Q를 dy와 곱해져 있는 Q를 x에 대한 편미분, x dx와 곱해져 있는 p를 y에 대한 편미분한 것을 뺀다는 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린 정리를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결과로는 C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구하자 이 말이야. 넓이는 중적분 하면 돼요. 그죠? 비적분 함수 1로 봐서 이겁니다. 근데 이거 중적분 계산해야 되잖아. 자,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더라? 2분의 1에 C의 xdy 빼기 ydx로 계산할 수 있더라. 대표적인 게 타원. x = a 코사인 세타, y = b 사인 세타. 치환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린 띠어름을 쓰면은 기억하기도 편하죠. x의 밑 a, y의 밑 b, ab 파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린의 정리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곡면 적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